박한샘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27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아, 시간이 뭐 아주 그냥 훌쩍훌쩍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어, 이제 제가 잠깐 HTS를 좀 키는 동안 이렇게 볼 텐데요. 네, 26회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게 25회, 네, 26회로 바꿨는데, 네, 네, 오늘이 26회죠. 네, 오늘 주제는 집 나간 기관들도 돌아오게 만드는 금리 인하. 사실 좀 세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금리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 거의 물 건너 간 거잖아요. 3월에는 0.25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큰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금리 속도 조절론이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지난주에 우리 어, 방송 보신 분들께서는 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의 중소형 반도체들 시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움찔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 1대1 과외 선생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속도 템포가 0.5씩 오르는 것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 동결 그리고 그동안 금리 인상 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대규모 회수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뭐를 사셔야 된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동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SFA 이런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종목군들을 1차로 사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렇죠. BBB 크림이죠. 네. BB 크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요 두 개의 현상이 반도체와 바이오, 실리콘밸리 사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덕분에 금리 기조가 올리던 데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현상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팁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방송 주식선생 박한삼의 과외선생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난주에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주도주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네, 그래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지금 실적을 보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다. 실적장이 아니에요. 네, 하이닉스 실적도 안 좋지만 이걸 금리 현상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업종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 혹은 금리 동결, 금리 상승 속도의 둔화, 속도 조절, 그것에 발맞춘 종목군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금리가 한꺼번에 확딱 돌아설까요? 아닙니다. 먼저 여기서는 이제 멈추겠죠. 3월 달에 0.25 올리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오늘 강의 주제 1대1 과외 선생에서 원포인트로 본다면 앞으로 이제 금리 현상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왜 반도체가 올라오느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전자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삼성전자 7만 전자 가능 속에서 하이닉스가 10만 원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반도체들이 현 시점 대비 플러스 20% 정도 6월 말 그러니까 아직 상반기 중에 가능하느냐고 봤을 때 지금 가능하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외국인들도 매집을 하지만 국내 기관들 매집이 다시 되살아나요. 그 포커스에 맞춰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오늘 시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원래 설왕설래합니다. 민물썰물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실리콘밸리 사태가 촉발된 거냐 그래서 앞으로 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냐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대공황의 전조 증세는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은 금리 속도 조절론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반도체하고 바이오, 특히 코스닥 시장,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 거기에다가 이제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한다 그러는데 그 금액이 백신을 팔아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모았던 돈보다 조금 더 많아요. 5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종목군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큰 흐름 속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잠깐 시장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 보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이닉스 더 사야 되느냐, 하이닉스 더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이걸 이제 보게 됐겠죠. 자, 예, 최영배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건강을 기원합니다. 예, 그리고 감기 몸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가요? 네, 이분들은 저를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사실은 제가 어, 웬만해서는 전 목감기를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코로나 걸렸을 때 목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금요일 날부터 해서 목이 살랑살랑 따기 시작하더니 주말에 네, 약간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방송에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안 자고 그냥 사무실에서 사무실이 이게 아파트 작은 평수예요. 한 13, 14평 되는데 원룸보다 좀 크고 거기서 그냥 보일러 잘 틀고 푹 잤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몸 좀 약도 먹고 회복은 됐어요. 근데 약을 안 먹으면 조금 아직은 힘든 단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지금 하지만 제가 되게 이렇게 생기는 없어 보이죠. 얼굴도 그렇고. 네. 또 생기는 없어요. 피부도 푸석푸석. 왜냐면 이거 몸살이 조금 지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이렇게 힘이 기력이 딸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7788 눌러가면서 힘차게 1대1 주식 과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으로 보는 거는 작게 보는 거예요. 보려면 시장의 추세를 벌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 그런 기회들이 천천히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현재 수급 현황이에요. 기관이 1440억, 기관이 다시 돈이 들어오죠. 특히 금융투자 그리고 선물 2000개.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주식에 조금 보수적입니다. 주식에 보수적이라기가 꼭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연기금의 행보입니다. 연기금이 다시 400억을 사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들은 지난주에 샀던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OLED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정리할 거냐 아니면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 및 추가다. 지금처럼 이렇게 잠깐 눌러줄 때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률에 목말라 있었는데 한 5%, 7% 수익 주고 오늘 한 2%또 빠지면 야, 이거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추세는 아니지만 추세에 준하는 정도의 수익률은 약간은 안겨주는 상반기 3월달, 4월달 해서
5월 달 정도 가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OLED 관련주 요 파트, 그 다음에 바이오 파트, 그래서 크게 세 파트입니다. 반도체 한 파트, 사실 OLED도 디스플레이긴 하지만 이것도 엄밀하면 반도체거든요. 한 분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바이오 요 두 개 축으로 3월, 4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금리 기조, 금리 0.25 및 금리 인상 속도 조절 5월 달 정도 되면 아마 금리 동결 및 인하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실제 인하는 7월 달이나 8월 달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이 주식하기에 괜찮은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매집 기간을 줄 때가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볼 거냐, 아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에서는 당연히 좀 바이오 종목하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게임주라든가 인터넷 및 디지털 컨텐츠 관련주들을 보는 게 맞는데, 순위를 정해 드리자면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 종목이에요. 원익 IPS. 자, 잘 들으십니다. 어, 예, 잠깐만요. 자, 이거 한 잔 마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야, 반도체주가 다시 간대. 반도체 업종이 좋아지는데.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말씀드리고 산 것들은 아직 수익 실현하지 말고 더 추가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등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권에서는 먼저 이렇게 조정을 세게 받았다가 6만 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2만 2천 원까지 마이너스 60% 받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원익 IPS 같은 종목. 근데 이틀 동안 급반등 나왔죠.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 걸치고 이때 보통 개인 투자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급반등 나고 오늘 쉬어가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센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 언저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주식을 사는 거는 반도체 업황을 사는, 업종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바이오, 조선 이런 수출 주력 품목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반도체예요. 그것도 메모리 반도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하이닉스냐? 하이닉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온도계예요. 뭐 하이닉스가 그럼 반도체를 박한샘이 살아계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거냐?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은 좋아지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어려웠느냐? 하이닉스는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2조 1000억이었어요. 하이닉스는 2021년도에 그리고 여기 2022년도 2022년도에 이제 작년이죠. 그렇지만 최근의 연간 실적이죠. 매출액 44조 원, 영업이익 6조 8천억, 당기순이익 2조 2천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연도 1사분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2023년도 1사분기 지금 예상입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매출액이 5조 6천억인데 영업이익은 7천억이에요. 마이너스 7천억.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조 2천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원가가 3달러인데 예를 들어서 원가가 4달러인데 3.5달러에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매출액의 절반이 적자를 지금 예상한다는 거예요. 2조 2천억. 40%. 반도체 무섭죠. 벌 때는 10조 원 매출액에 4조 원, 3조 원 순이익이에요. 까먹을 때는 이렇게 까먹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백색 가전도 있고 이게 괜찮아요. 하이닉스는 근데 이거밖에 없다고요. 오로지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와 그리고 D램. 낸드 플래시까지 중국 애들이 생산해가면서 지금 골치 아픈 거죠. 특히 중국 다롄 공장, 인텔한테 인수한 거. 그거 아직 비용도 다 안 냈어요. 구조원 비용을 내년 나눠내는 거잖아요. 근데 낸드 플래시에서 한 4천억씩 흑자 났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적자로 바뀌는 거니까 적자가 이 중국 쪽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거든요. 하이닉스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러면 이 주식을 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목만 놓고 보면, 업황만 놓고 보면 1년치를 다 1분기에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될지 얼마나만큼 깔아먹을지 예측 불허한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사라는 건 뭘까요? 하이닉스나 반도체를 보고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업황을 보고 사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수급. 수급이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거죠. 수급 모멘텀. 어디 한국 증시. 이게 지금 근데 껍데기는 악재로 둘러싸인 거예요. 어떤 악재로 둘러싸였습니까? 그렇죠. 은행 파산이래.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서브프라임 때. 리먼 브라더 그리고 예, 그 누굽니까? 어, 어제까지 아침까지 얘기하고 나왔었는데 어, 베어스턴스 사태, 리먼 브라더 사태 1년 전에 감기약을 먹었더니 뇌세포도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예,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뭐를 보고 사는 거냐면 사실은 기관의 수급이 회복되고 있다.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 매도가 매수로 바뀌고 있다. 매수로 전환되고 있다. 근데 그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된 배경에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 바로 수급 모멘텀을 건드리는 그것이 180도로 바뀌었다. 획가닥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수급 모멘텀을 획가닥 바뀌게 만든 거에는 근원이 뭐냐? 그동안에는 그런 모멘텀이 없었는데 낙폭과대, 가격 매력 없었어요. 반도체가. 자, 그런데 그것을 건드린 것은 뭐냐면 바로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 기조 변화죠. 금리의 기조 변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인상이었는데 이제는 동결 및 하반기 정도에는 인하론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7만 전자가 이제 드디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야, 실적이 안 좋은데? 예, 실적 문제가 아니에요. 하이닉스 실적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거 가능해 보이네요. 10만 원까지. 가능해 보여요. 일단은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9만 원 정도에서 9만 5천 원 정도 수익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총체적으로는 10만 원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그리고 기관들은 왜 주식을 그동안 팔았다가 다시 매집하기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볼게요. 외국인들은 이미 상당 부분 사놨습니다. 외국인들은 사놓고 지금 더 이상 안 팔고 있죠. 기관들은 이제 사기 시작해요. 특히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공매도 때렸던 것들, 한국 증시에서 그동안 계속 공매도 때렸던 것들이 이제 회수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공매도를 때렸을까요? 금리가 앞으로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5%에서 심지어는 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미국의 정책 금리가. 그리고 2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5%를 1987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서브프라임 이후에 처음으로 돌파했다. 그것도 단기간에. 그때 두려움이 확 들어가면서 금리 상승에 베팅한 돈들은 공매도 주식에서는 공매도 쪽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바뀌었죠, 이제. 금리가 이제 못 올라가는 구조가 돼버린 거야. 3월에 0.25, 그 다음에 금리 인하론까지도 예상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상승에 베팅했던 돈들이 금리 떨어지는 쪽에 지금 베팅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잠시 뒤에 볼게요. 이게 지금 제 기억에는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87년도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급속히 떨어지는 거. 이게 굉장한 시장 불안감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리 상승 기조가 그만큼 빨리 떨어진다는, 단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동안 주식 금리 상승 쪽에 베팅하고 주식을 공매도 때렸던 금리 상승기니까, 그래서 그런 돈들이 자기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반도체, 바이오. 지난 3년간 시장을 눌렀던 돈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중심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지금 회수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제목은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집 나간 기관 돌아오게 만드는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맞는데, 주식은 약간 좀 앞을 내다보는, 미리 움직이는 기조가 강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는 사실 하반기 조금 더 가능해 보이고, 지금은 금리 이제 속도 조절, 3월 달에 0.25 정도 올린다고 보고 5월 달에 금리 동결,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이오를 보고 사는 거 아니다. 실적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을 보면 하이닉스는 팔아야 돼요. 아까 보셨지만 적자잖아요. 저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이닉스를 추세로 가져가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적자가 눈덩이처럼 벌어나기 때문에 추세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올라왔을 때 치고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적당히가 기조 변화예요. 테크니컬적으로 낙폭과대의 가격 매력이 아니라 금리의 기조 변화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생각보다 세게 올라오네요. 역발상 매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펀더멘탈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실적도 괜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괜찮은데 떨어졌던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셔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HPSP 같은 거, 메디톡스 같은 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죠. 코스닥 종목 내에서. 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보니까 HLB,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리노공업, 알테오젠, 케어젠, 바이오 및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그런 걸 이용해서 원익 IPS라든가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베팅해도 되느냐? 네, 본격적으로 저는 베팅해야 된다고 보는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원포인트로 들어갔다면 손절 치고 급등 나왔겠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분할 매수라고 했죠. 지금 아마 절반 정도 채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쉬어가는 날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나머지 또 일정 부분을 살짝 얹어가는 거예요. 이 장을 내가 원포인트에 사서 원포인트에 판다. 이게 잘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이 변동성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변동성이 그런 사람들한테 먹여주는 장이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빨리 아셔야 돼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을 잃는 사람?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지식이 짧은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하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면 자기가 잘나서 번 줄 알아. 잃으면 나는 이것만 잘하면 됐는데 남 탓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벌면 돈을 더 땡겨와.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잃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시장 탓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탓하죠. 내가 이것만 잘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더 세게 베팅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이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장담해. 오래 못 가요. 돈 벌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오래 가느냐?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이게 진짜 총만 안 들었지 전쟁하고 비슷해요. 나의 장점이 어떤 거고 나의 단점이 어떤 건지. 주식해서 가장 돈 많이 잃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주식을 할 때 만약에 저보고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가차없이 말할 수 있어요. 주식의 승패 요소는 평정심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스킬적인 부분에서 평정심이 유지되지 않으면 스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스킬 발휘가 안 돼요. 내 주식은 안 올라가는데 조금 다른 거 올라가면 사고 싶고 내 거 조금 빠졌을 때 전부 다 정리하고 싶고 뇌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식 투자를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럼 주식 투자는 타이밍 잡기입니다.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원포인트로 잡을 거냐 아니면 그 타이밍을 구간으로 설정할 거냐.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말은 사실 비율 조절입니다. 시간을 내가 지배할 수 없으니 그 연속적으로 맞추지 못하니 나는 비율 조절로 10%를 어떻게 나눠 살 건지 20%를 어떻게 살 건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춰도 맞추는 효과처럼 나오게 탄착군이 형성되게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이렇게 막 적군끼리 막 싸우다가 활을 쏠 때 이렇게 직접 안 쏘죠. 어떻게 쏴요? 몽골군들이 하늘에다 쏴요. 이렇게 활을 10명 20명 쭉 줄 서 있는데 쭉 당겨갖고 하늘에다 대고 활을 쏩니다. 직접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탄착군을 연상하는 거죠. 탄착군. 활을 보고 그 사람은 직접 맞히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렇죠? 네. 근데 밀집 대형으로 밀집으로 떨어지죠, 활들이. 흩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탄착군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10줄이 쏘고 뒤로 빠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같이 쏘죠. 각각 따로 쏘지 않고. 그러니까 주식을 비율 조절한다는 것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제가 봤을 때는 주식해서 여러분이 살아남아요. 이게 스킬인데, 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왜? 무섭고, 그리고 나는 제한된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같은 장에서 급등급락이 심하게 나오잖아요. 급등급락이 심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지금 잠깐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종합주가지수가 잠깐 밀리는 날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잠깐 밀리는 날인데 그걸 이용해서 주식을 털어내느냐 아니면 매수 기회를 삼느냐 요 기회를 보셔야 되는 건데 저희는 반도체하고 바이오를 매수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온다. 근데 왜 들어오느냐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어떻습니까? 어제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어요. 달러의 가치가 원래는 시장 불안감 때문에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폭 나왔죠, 순간적으로. 안전자산. 그 다음에 또 CS 뱅크 터졌을 때 또 안전자산. 근데 시간이 갈수록 달러 가치가 근데 계속 떨어져요. 왜 달러 가치가 떨어지냐면 달러는 불안감에 의해서 올라오기도 하지만 금리,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을 두고 달러도 그동안 강세를 보였는데 금리 PCI, CPI 지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는 금리 인상까지도 끝난 거예요. 달러가 결국은 100이 깨진다고 보는 겁니다. 달러가 결국은 100이 깨진다. 보고 그 달러의 악세 기조 속에서 주식시장이라든가 국내 주식이나 이런 유럽 주식시장이 지금 유럽은 덜컹거리고 있죠. 국내는 버티고 있고 약간 우리들한테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지금은 달러가 좀 떨어져 줘야 돼요.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다고 보는 거죠. 미국에.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언제? 3월달까지. 3월달 0.25 올리고 이제 사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강하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그거는 국내 기관들이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수급 모멘텀이 없다면 반도체를 절대 사면 안 되죠. 더군다나 반도체 중에서 하이닉스를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사는 거지. 인하의 배팅. 자,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좀 나는 그러면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물어본다든가. 예, 됩니다. 목표 가격은 7만 원 이상. 상반기 중에. 두 번째, 하이닉스. 10만 원 정도까지 해서 9만 5천 원까지 보고 매수.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리노공업, 원익 IPS, 원익 쿼츠, 원익 머트리얼즈, SFA, 이어테크닉스. 이런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죠. 여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30% 샀다. 1억 중에 3천만 원 샀다. 그러면 여기는 1천만 원어치만 사는 겁니다. 5천만 원대 갖고 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2천만 원 샀다. 그러면 이쪽 코스닥 종목은 500만 원만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나는 근데 이런 거 귀찮다.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은 반도체 업황을 산 게 아니에요. 저금리기죠. 그동안 고금리, 금리가 인상할 것으로 놓고 한국 쪽에 공매도 세력 베팅했던 세력들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포지션을 풀어야 돼요. 그걸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기아차, 현대차는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보다 더 공매도 세력이 가격 매력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매력이 없어요. 하이닉스 보세요. 얼마만큼 빠졌는데.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계속 시달린 거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어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이닉스가 앞으로 이 중국도 반도체를 생산하지만 실적은 좋지만 끝난 주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하이닉스 끝난 주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할 수만 있으면 공매도 때려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이닉스가. 적자로 이제 마이너스 2조 2천억으로 1분기 바뀌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매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꺾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제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만 또 다행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턴을 한다면 더 쭉 뻗어나갈 수 있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진행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뉴스가 들려올 겁니다. 저도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송하기 들어오기 전에, UBS가, 클레드 스위트를 뭐 32억 달러 인수하기로 했다, 뭐 했다, 막 그런 뉴스들이 계속 늘어오는데요. 그냥 그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왜? 뭐 그렇다, 또 죽는다, 살았다. 계속 그런 뉴스들이 설왕설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무시하시고,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 하나 보고, 환율 지금 떨어졌다 양봉 나니까 어때요? 국내 종합주가에서 출렁출렁거리죠. 출렁출렁거려요.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기조 같습니까? 떨어지는 기조 같습니까? 떨어지는 기조죠. 급반등 나왔다가 지금 덜컹덜컹 거리잖아요. 환율이 떨어져야 주식이 올라갑니다. 국내 주식. 자, 그리고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네이버예요. 네이버 웨일이라는, 뭐 네이버에다가 웨일이라고 치고 그걸 다운로드 받으세요. 크롬처럼 비슷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크롬처럼 인터넷 들어가는 웹 브라우저인데, 여기서 보시면 어, 네이버 웨일에 이렇게,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증권. 이거 좀, 증권. 이 증권을 즐겨찾기 집어넣나? 예.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오시면, 예, 이게 일반은 안 되고요. 웨일에서만 돼요. 일반 인터넷으로 열면 안 되고, 크롬 같은 데나 웨일을 열면, 이렇게 네이버 증권을 누르면 이렇게 시장 지표라고 있습니다. 이 시장 지표를 누르세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제 유가가 지금 66.94달러. 70달러 아래로 내려왔죠.
66.94달러. 뭐 이 정도만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채권금리 한번 잠깐 눌러볼게요. 채권금리 눌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몇이에요? 2.21 올라서 0.075%가 올랐는데 3.47이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얘가 4%였어요. 그렇죠? 3.3에서 4%까지 급등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또 수직 낙하했죠. 일주일 사이에 마이너스 15% 폭락. 뭐가? 채권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이 폭락 나왔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급등 나왔다는 겁니다. 달러로 표시돼. 국공채 수익률이 달러 자산이 급등 나왔기 때문에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익이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또 빠져.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손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지 말고 채권으로 갖고 있으라고 시장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근데 2년물 국공채 얼마에 지금? 플러스 2.86. 이게 실시간이에요. 어제는 6%인가 폭락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는 금요일. 그리고 지금 장중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3.956. 3.956인데 그러면 20% 폭락 나온 거네요. 5에서 지금 4 깨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채권 가격, 시장 수익률, 단기 금리가 이렇게 폭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3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네, 0.25% 올릴 가능성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10년물 국공채든 2년물이든 계속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 잘 보세요.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 담보대출 금리 있죠, 우리나라.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불안한데 계속 떨어집니다. 자, 그 메커니즘을 한번 잘 볼게요. 제가 한번 여기다가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쳐볼게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서울 지역을 예를 들어서 계산하고 대출을 1억 원을 받겠다. 20년을 기준으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로. 그리고 은행권 중심. 얼마 나와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아파트 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K뱅크 4.15. 최저금리도 4.15인데 최고금리도 4.15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6%에서 7%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민은행 4.2까지 나오네. 최고가 5.6이에요. 평균 4.88. 신한은행 한번 잠깐 볼까요? 네. 5%대 아래로 다 내려왔어요. 주요 은행들이. 최고금리 5.73. 평균금리가 5% 전후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원래 정상적이라면 지금 금리가 폭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건 어때요? 야, 은행 망했다. 미국은 은행이 망했지만 한국은 PF 대출이 망한다. 그래서 건설주들이나 다 위험하다고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금리 기조를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0.75, 0.75, 0.75, 0.75를 4번을 올리고 0.5 한 번 올리고 0.2 한 번 올렸는데 이제 3월 달에 3월 22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있는 금리 인상에서는 0.5가 아니라 0.25 올릴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다음에 동결. 그리고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는 인하론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번 금리는 5월 3일 날에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없어요. 기관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야, 이거 주식이 잘못했다는 폭등도 나올 수 있고 폭락도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 자기네들은 금리 인상 기조에 베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공매도 쪽에 베팅했단 말이에요. 자, 금리 인상 기조를 포지션을 풀어야 돼요. 포지션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주식 공매도 때리는 것도 같이 동시에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합성 전략을 구성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동차는 안 올라오느냐? 자동차는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가격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15만 원에서 지금 18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20% 수준. 기아자동차는 뭐 더했지 뭐. 6만 원에서부터 8만 원. 그렇다고 이걸 지금 공매도 때릴 수 있느냐? 못 때립니다. 이미 공매도 포지셔너들은 금리 속도 조절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올라오고 바이오도 올라오는 거지. 야,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바이오가 수출이 더 잘 돼서 반도체가 다시 적자 기업이 사이닉스가 흑자나느냐? DRAM 고정 가격이 올라가서 예. 그렇게 흑자나도 계속 때렸던 애들이에요. 하방 추세로. 기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드디어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멘텀. 그 모멘텀의 기조가 아까 보셨던 10년물 구궁채라든가 2년물 구궁채 이런 데서 나온 거죠. 그러면 팬더멘탈의 변화냐? 네, 팬더멘탈의 변화는 맞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추세로 나올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땐 추세는 아니에요. 반짝 그냥 먹고 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추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삼성전자는 7만 원, 하이닉스는 9만 5천 원에서 9만 3천 원 정도까지 보는데 그때 디램 고정 가격이라는 게 또 회복될 수도 있죠. 업황이 조금씩 좋아져 가면서.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걸 한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목표 상단은. 그러나 지금 추세는 아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바이오는 반도체보다는 상태가 좋아요. 왜? 실적이 받침이 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원래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접근하는 트렌드가 맞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이제 종목을 찾는 노력들을 할 때 어떤 종목을 내가 찾을 거냐. 1순위는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1순위는. 자, 접수되신 분들은 1번 눌러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접수됐으면 제가 2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 타이밍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포커스를 맞춰라.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남들 파는 것들, 반도체 종목군 및 저는 이제 양쪽 다 공략하기는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공략했다고 언급을 드렸죠. 자,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것은 좋을 거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뭐 종목군들도 대형 종목군 어차피 저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주 22일 날 수요일 날 아카데미를 합니다. 저녁 8시부터 20시부터 23시까지 아카데미를 해요. 그때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좀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했어요. 20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미 이번 주부터 해서 기존의 회원분들하고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200명으로 제한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저것도 드려요. 모멘텀 주도주 회원 기간도 드려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화요일 날, 일요일 날 교육도 받습니다. 그때 저희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하고 같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구성이 되겠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만큼 비율을 포트를 맞추고 어떻게 강약 조절을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은 종목을 내가 모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저보다 더 종목을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개별 종목.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주식을 베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날 때, 오! 다 손절. 거꾸로 하이닉스 팔고 지금 다른 쪽으로 건너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보신 분들,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은 반도체 안 팔았어요. 사지는 못했을지라. 근데 손절하고 났는데 지금 급등 나오잖아요. 반도체들이 여러분들이 개별 개인들 입장에서는. 바이오도 마찬가지. 자, 이제 어디로 건너가느냐? 이제 기관들이 베팅하는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소재입니다. 소재. 자동차 경량화 소재라든가 그동안 반도체와 더불어서 국내 시장에서 치어있던 OLED 소재라든가 그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최근에 조정받았던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었죠. 덕산그룹 OLED, 덕산 네오룩스, 덕산 하이메탈. 덕산 네오룩스 보세요. 오늘 급등 나오는. 올라가던 종목이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시장 조정받으니까 조정받았었죠. 급반등 나오죠. 이런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얘들은 실적도 괜찮거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내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으로 1천만 원 해서 40%를 구성할 건지. 네. 같은 IT잖아요. IT로만 다 살 수는 없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50% 사고 OLED도 30% 산다고 다 IT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리스크한 방법입니다. 왜냐, 이 장은 굉장히 멀티한 장이에요. 약간 아직은 다 같이 이게 훅훅 올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반도체는 저는 안 샀어요. 바이오 중심으로 샀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가 이번에 반등장이 투탑인데 반도체는 안 샀어요. 왜? 돈이 거기까지 들어갈 여력이 없어. 바이오 쪽에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50%.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들. 그럼 이제 바이오가 먼저 올라오면 정리해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OLED. 왜냐하면 OLED가 앞으로 주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글로 이제 이렇게 지금 그동안 그런 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는다.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주식 투자의 기본 가장 성공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장에서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가면서 메꿔 나가되 지금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운이 좋아서 버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버는 거. 연속선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수익에.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장에서 오히려 오늘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뭐다? 그렇죠. 예. 하이닉스나 반도체 종목군들, 바이오 종목군들을 갖고 있던 수익률 조금 낸 걸 파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접수되신 분들은 11번 눌러주세요. 아, 나는 이해됐다. 예, 이 장이 오늘 조정이지만 끝난 게 아니다. 10년물 907 이자율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보였던 불안하시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하게 아는 건 있죠. 달러 인덱스가 어제 꺾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급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덜컹거려 가면서 꺾이고 있다는 거. 양봉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리고 또 하나 10년물 국공채 이자를 꺾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부터 대형 종목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50% 이상 채우는 겁니다. 50%에서 70%.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처음부터 중소형 종목군을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소재입니다. 소재. 자,
오늘 그래서 방송에서 기관들이 가장 눈독 들이기 좋은 종목군들, 대형 종목군을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 종목군들 보게 될 건데요. 자, 준비되신 분들은 33 눌러주세요. 네. 자, 33. 오늘은 제가 조금 기력이 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호응을 좀 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력이 딸리다 보니까 생각하고 있던 것도 이제 제가 일부 적어 왔어요. 오늘 과외 선생 26번째 시간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이 장이 얼마만큼 지금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이론적인 체계를 본인이 정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종합주가지수 2400 전후에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이 타이밍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중요하느냐, 2750에서 2800까지의 급반등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2000포인트 깨고 아래쪽으로 2200 깨고 아래쪽으로 그대로 2000포인트 아래까지 쏟아져 내리는 앞으로 2, 3개월간 대변곡점은 아니지만 대변곡점은 아니에요. 즉 추세가 나오는, 다시 재상승 추세로 간다든가 당장 대폭락 추세로 간다든가 이 정도의 대변곡점은 아니지만 중박, 종합주가지수가 많게는 20% 상승 혹은 20%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종목은 50% 상승 반토막 날 수 있는 이 정도 중소형 종목군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금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모멘텀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나 크레딧 스위스 뱅크 사태로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론적인 체계로 정립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단기적으로 조금 오늘처럼 장중에 조정을 받는다 해서 다 팔아버려요.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론적인 체계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다 던져버려요. 사야 될 자리에서. 반면에 이론적인 체계가 되어 있으면 남들은 파는 자리잖아요. 오늘 삽니다. 반도체나 이런 것들 조정받은 거를. 자,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런데 올라갈 자리에서 안 올라가 시장이 밀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낙폭과대라고 사요. 근데 저희들은 어떤 생각 듭니까? 뭔가 바뀌었다. 다시 기조가. 실리콘밸리나 크레딧 스위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FRB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금리를 때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떨어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 떨어졌다. 빨리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론적인 바탕이 정립이 돼야 돼요. 시장에서 그것을 자기화로 만들 줄 아는 거. 그래야 그 다음에도 우연의 일치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남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바빠요. 자, 지금 보시면 기관들의 베팅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기관들 선물도 사고, 특히 기관들이 주식을 사는 거, 이 기조가 연기금 기조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앞으로 기관화 장세가 하반기까지 금리 동결 및 금리 인하 미국의 과정에서 나올 걸로 보고, 지금 주축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그 포인트를 만들어 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로 채우고,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나 반도체로 채우고, 나머지 이제 30%에서 40%를 내가 어떤 종목군으로 채울 거냐,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자, 그거 고민은 조금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NNF로 채우실 수도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건 중소형 종목으로 저는 채우는 게 맞다고 봐요. 나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답은 뭐 뻔하죠. 그렇죠? 네. HLB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카카오 게임이나 펄어비스나 SM이나 JYP나 이런 종목군들에서 쭉 채워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보는 건데 엔터테인먼트로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바닥에 있던 종목이 반도체 하이닉스처럼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건 제끼는 겁니다. 저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이오 중에서도 케어제엔이라든가 다우데이터, 성인아이텍 이런 거는 매매로서만 보는 거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살 건지 말 건지. 대신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종목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목이죠. CJ E&M 같은 종목.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심각한 피해를 봤잖아요. 실적도 안 좋고. 근데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번에 주가 조정받을 때 왕창 조정받았죠, 음봉으로.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낙폭과대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리오프닝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금리 동결 및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내가 사서 이번 상반기에 6월 달까지 지금 82,000원인데 10만원 그러면 25%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냐? 하이닉스의 퍼포먼스의 부족함 혹은 연속선상이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고 쭉 연속선상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을 놓쳤을 때 후회할 수도 있는 종목이냐? 예,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 정도를 사되 지금은 5% 정도로 살짝 발만 담그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CJ E&M 같은 저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의메이드, 솔브레인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패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동진세미케미카 원익 IPS 반도체죠. 고민이 돼. 동진세미캠은 최근에 떨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거의 없던 종목. 지난 3년간. 센 종목입니다.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덜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동진세미캠보다는 누가 더 나은 거냐? 원익 IPS 같은 종목. 훨씬 하락폭이 크죠. 그리고 뭐 저거 메모리 반도체냐 시스템 반도체냐 봤을 때 원래는 시스템 반도체를 좀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은 원익 IPS처럼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것도 삼성 쪽에 해서 괜찮아요. 올라가고 좀 조정 줬죠. 적극적으로 오늘 타이밍이나 이런 데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중소형 종목군들 봐야 될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두 번째까지 잘 따라오고 있다. 둘둘둘 눌러주세요. 바이오하고 반도체인데 금리 인하 수혜주는 바이오하고 게임주? 게임주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제. 예, 오늘 요걸로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강의는 큰 흐름은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보세요. 혹시 물점 있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천천히 제가 좀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1대1 주식 과외 선생은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이 종목이다, 저 종목이다, 그게 아니라 왜 이 종목군들 및 시장이 오늘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날 단일 단타든 뭐든 간에 원리, 말 그대로 주식 과외 선생이잖아요. 그 주식이 시장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주식시장은 똑같이 패턴은 반복되지만 똑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도 종합주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보합인데 오늘도 보합이야. 근데 어제는 반도체 올라오고 2차전지가 빠졌어. 오늘은 반도체 빠지고 2차전지가 올라와. 그래서 지수가 보합으로 만드는 건데 전혀 다른 양상이죠. 똑같은 양상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나 은행들 파산 사태. 고맙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네. 은행들의 파산 사태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주식 끝났다고 보고 주식 다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공포감에 휩싸였는데 왜 이게 모멘텀인지, 왜 국내 기관이나 공매도세들이 사는지, 왜 우리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지난주부터 준비했고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고, 그러면 오늘처럼 올라갔다 조정받을 때 수익 실현할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갈 건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2년 뒤 3년 뒤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또 일어나. 그때 순간적인 판단을 할 때 이런 결정을 하기에 매우 좋아요. 당장 오늘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주식을 우리는 팔기로 했습니까? 사기로 했습니까? 어제 미국 장도 빠졌고 유럽 장도 빠졌고 사기로 했죠. 어떤 종목을 사요? 반도체 바이오 1차. 그 다음에 지금 2차로 이제 그 다음 뭘로 채울 거냐. 그건 이제 미세하게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눈에 최근에 들어온 종목이 시젠이라는 종목이에요. 시젠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코로나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계속 빠졌죠. 16만 원에서부터 지금 8만 5천 원이니까 8분의 1 토막이 났네요. 마이너스 85%. 이거를 추세로 사야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먼저 들어가서 그냥 단기로 진하게 먹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진하게 먹고 나오는 종목군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25,000원, 33,000원, 35,000원. 대략 한 35% 정도. 이게 35%예요? 별거 아니죠? 하루 이틀에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괜찮아요. 다 알시다시피.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진단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유보율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유보율만 산더미처럼. 4,900%, 4,700%. 모더나 이런 것처럼 실적은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영업이익 6,700억에서 6,600억, 2022년도 1,900억, 당기순이익 5,000억, 5,300억에서 1,800억. 적자예요, 흑자예요? 흑자입니다. 다만 앞으로 미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주식을 지금 추세로 보는 겁니까? 테크니컬적인 걸로 보는 겁니까? 테크니컬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에 기조에? 실적은 좋았지만 사상 최대였지만 금리 인상기로 말미암아 두들겨 맞았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그런 주식인데 이제 금리가 멈춰가면서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단기적인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목표 주가 33,000원, 지금 25,000원, 합치면 8,000원. 그러면 30%에서 35%. 굉장히 안정적이죠. 급등 나온 종목들을 갖고 매매하는 방식도 있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저런 거 공매도 때린 거 어차피 풀어야 돼요. 공매도 비중 33%, 13%, 15%, 11% 이런 거 이제 풀어가야 된다고. 플러스 날 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들이 지금 첫 번째 종목이 아니에요.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와 반도체. 지금 이제 불붙기 시작한 거에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이오와 반도체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뭐를 채워나갈 건가, 나머지 30%에서 20%를 고민하는 거에 저런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OLED, 덕산 네오룩스, 그다음에 뭐 고영, 클래시스, 삼천당 제약,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 굉장히 다 괜찮네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패스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종목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거, 아프리카 TV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터닝을 하면 무서워요. 다른 거는 100% 수익 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퍼포먼스는 있어도 앞으로 3개월 이럴 때 뭐 100%, 70%, 50% 이상 보기는 어려운데 이런 컨텐츠 종목군들은 가능.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컨텐츠는 넷플릭스로 인해서 한국 컨텐츠들이 전체적으로 호황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가는 지금 이 바닥이죠. 아프리카 TV라든가 아까 보셨지만 CJ ENM이라든가 상당한 가격 매력입니다. 이번에 조정받을 때 이렇게 조정 줬죠. 세력들이 무진장 꺾기를 한 것 같은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CJ ENM 한 주도 없어요. 아프리카 TV 없습니다. 지금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여러분들하고 코스닥에서 봐가면서 큰 돌은 먼저 채웠죠. 그렇죠?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이제 그런 중간중간에 작은 돌로 뭘로 채울 거냐 포트폴리오를 그런 가운데 지금은 종목별로 아까 보셨지만 CJN이라든가 아프리카 TV나 CJ ENM이나 근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컨텐츠 쪽이 많이 걸리는 가격 매력도 있고 실적도 꽤 좋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흐름상으로 기관들은 앞으로 그러면 어떤 걸 채울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도체와 바이오 그러면 반도체 50% 바이오 50% 채울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조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지금 제가 쓰는 방식 반도체 바이오 30% 40% 이런 식으로 혹은 30 뭐 3, 4 혹은 3, 3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로 채워나가는 형태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보시는 종목군들을 이제 뭐를 베팅할 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종목군들은 여전히 중소형 종목군들에서도 바이오하고 반도체들이 좋습니다. 방금 보시던 차바이오텍이라든가 지금 뭐 ISC라든가 근데 이건 가격 매력은 없네요. 매매로서 꽤 좋은 타이밍이겠죠. 저런 종목들이 또 더 올라가요. 또 하다 보면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소 대형 종목군들로 한번 잠깐 건너와 보겠습니다. 거래소 대형 종목군들로 잠깐 한번 건너와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뭐 말씀드렸던 쭉 트렌드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이번 장에서 반등을 놓고 봤을 때 거래소 대형 종목에서 괜찮은 종목군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종목군들은 봤을 때 효성그룹주 중에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 떨어지기만 했던 종목,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예요. 올라가다가 이번에 장 빠져가면서 주춤거렸죠. 지수 따라 올라가다가 3만 원대에서 올라가다가 장 빠져가면서 주춤거렸어요. 오늘 올라가 시도하다가 멈췄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앞으로 매매로도 괜찮아요. 예, 매매. 효성 TNC 이거는 조금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꺾어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쭉 아래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네, 패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매매로서 손절은 칼같이 만약에 깨지면 칼같이 진행해 주면 되고요. 지금은 낙폭 과대 상태 단기 타이밍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예, 코롱 플라스틱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소재주로서 그동안 반도체 소재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금리 인상기에서 계속 두들겨 맞았습니다. 23,400원, 2만원에서부터 만원,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네요. 요즘 들어서 급등급락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네. 우리 트렌드에 맞게 세력 추적 관련 종목 했을 때, 세력을 추적해 봤을 때 거래량이라든가 주가 변동성이라 봤을 때 한번 꽤 트렌드에 맞는 종목입니다. 차량 경량화 트렌드라든가 혹은 전기차 시장으로 소재 쪽이 변화된다든가 그쪽 종목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액 2021년도 4천억, 2022년도 5천억, 영업이익 270억에서 작년도 460억, 당기순이익 280억, 218억에서 작년도 357억.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사상 최대 실적이죠. 차량 경량화 및 전기차 소재 쪽이에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게 가장 강점 있는 종목입니다. 자, 나는 코롱 플라스틱 이런 종목군들 일단 10% 정도, 그 정도 트렌드가 맞겠죠? 나는 들었다 방송에서 333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저런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40% 사면 10% 정도가 전 적합하다고 봐요. 반도체와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거 10%, 10%, 10% 이렇게 메꿔나가는 과정에서 코롱 플라스틱 꽤 괜찮은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와 코롱 플라스틱 그리고 CJ ENM 요 세 개를 다 사는 건 좀 무리고 이 가운데 두 개 정도 취사 선택하면 괜찮겠죠? 네. 아프리카도 사상 최대 실적, 코롱도 사상 최대 실적. 그렇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한다. 왜 그런지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 설명하기도 좋고 예측도 가능하고 제조업체들이 좋아요. 컨텐츠 이런 것들은 급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코롱 플라스틱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소재 쪽이죠 전체적으로. 첨단 소재도 그렇고 코롱 플라스틱도 그렇고 차량 경량화, 전기차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한번 종목은 일단락 한번 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제 돈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돈으로 당신이 그러면 지수의 반등 기관의 모멘텀이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종목에 연연해하지 않고 좀 담가 놓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담가 놓을 거냐? 좀 공격적으로 담가 놓는다면 저는 SK 바이오팜과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 이 세 개 중에서는 지금 좋은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타이밍에 놓치기가 좀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SK 바이오팜이에요. 3년 전에 신규 상장했죠. 20만 원에 상장돼서 26만 9천 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2020년 7월 7일 그리고 나서 지금 20만 원대에서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6만 원입니다. 실적이 뭐 좋으냐? 실적 별로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보실까요? 마이너스 1,300억. 2,400억 원어치 팔아서 적자가 마이너스 영업이익 1,300억. 당기순이익 1,300억. 자, 이 회사는 뭐를 하느냐?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신약을 개발해야 돼요. 돈만 쏟아 부었어요. 금리 인상기에 그런 신약 개발 회사들, 돈 쏟아 붓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올 데 없는 회사들, 원래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회사들이 원래 주가가 또 퍼포먼스, 기조가 바뀌었을 때 일반 종목군들이 주지 못하는 다른 종목도 10% 올라가고 20%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은 순식간에 50% 100%예요. 왜? 어차피 팔 사람은 다 팔았어. 매물벽이 없어. 또 오히려 신규 상장 종목이 3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나는 승부 본다. 그리고 이 기조가 바뀌었다. 매삭 기능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괜찮겠죠? 하이닉스와 기존의 종목군들은 1차 종목군은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각자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추천드리거나 보여주는 종목이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왜냐, 순식간에 이렇게 급등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만들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K케미칼도 마찬가지죠. 30만원에서 지금 73,000원. 연일 저가 갱신이네요.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라면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좀 좋다고 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뭐 신저점 갱신이네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그냥 무너지면 우르르. 그러니까 저런 종목군들은 공식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도 아까 보시겠지만 CJN이라든가 CJ ENM이나 아프리카 TV보다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나는 좀 내가 손절도 하고 할 줄 안다. 각자 알아서 하기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군들로 볼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각자 역량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주식을 매매하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서 제껴놓고 보기에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반도체와 바이오가 한다는데 그룹사 주식에서 이만한 사이즈에 이만한 시가총액과 이만한 어떤 그룹사나 어떤 정책적 방향에서 이렇게 가격 매력 있는 종목이 흔하냐?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더군다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적자는 아니잖아요. 2022년도에도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는 아니에요. 적자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백신 형태를 감기 백신 같은 거는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보면 신약 개발에선 SK바이오팜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뭐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나 정상적인 종목을 제약주나 이런 것들 베팅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나는 좀 즐길 줄 알고 매매할 줄 안다. 그러면 저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흐름에서도 포착되는 종목이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한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불행한 분들 손꼽아 봐라. 그러면 SK그룹주에 바이오드 베팅하신 분, 공모 받은 분, 공모 받고 그 이후로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떨어지기만 했잖아. 3년. 가장 불행하신 분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즘 이런 다른 시장이 올라올 때 반도체도 급반등 나오지. 뭐 2차 전지도 막 일부 종목군들 폭락 나왔다가 폭등 나오기도 하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도 들썩거리지. 내 종목은 그런데 질질 싸고 있지. 그러면 못 견디고 그냥 다 손절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이 그래요. 그 손절 받아먹고 진짜 크게 가는 거예요. 언제 움직일지 아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살 거지만 많이 사면 5%, 2.5. 떨어진다.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깨면 2.5 정도 더. 그렇게 사야지. 지금 샀다가 아니네 하고 엎어버리면 또 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주식을 원포인트로 산다? 이 미련한 짓입니다. 무슨 시그널이 나왔다고 원포인트로 사? 원포인트 시그널이 없어요. 떨어질 때 주가 상승. 여기서 또 떨어질 때도 참 거래량 상승.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 시그널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런데 지금 가격 매력의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임계치잖아. 그렇죠? 네. 기관들이나 앞으로 주식을 매집해야 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쭉 있지만 만만한 게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 포커스를 노려야 되는 돈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정적이어 가면서 망하지 않을래 해서 가면서 대한민국 몇 개나 있겠어요? 그룹사 주식이 대부분이지. 그래서 저런 종목군들도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이 저는 됐다라고 그렇게 좀 보여져요. 자, 일단은 오늘 그럼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거는 어떠냐? 괜찮습니다. 재상승 구도에 이제 네이버도 이 직고점은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저도 접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이지만 해외 증시 한번 잠깐 볼까요? 일본 마이너스 0.83, 코스피 뭐 홍콩이 어딘가 휴장인 것 같은데 오늘이 20일, 3월. 일본이 내일 휴장이네요. 그렇죠? 일본 내일 휴장. 4월달 대만 4월달이 대만이 쫙 휴장이네. 중국하고 홍콩. 미국은 7일날 휴장. 유럽은 저건가요? 굿 프라이데이 4월 7일날 휴장. 우리나라는 13일날 선물 옵션 만기. 다음 4월달에 격동이 되겠네. 3월 22일날 금리 결정하고 나서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이죠. 요동치고 좀 잠깐 쉬는 듯 했다가 4월달 그 둘째 주에 또 미국 휴장, 홍콩 휴장이니까 잠깐이지만 격동의 시간들이 한 번 더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자, 굉장히 좀 보니까 설왕설래하는 흐름이에요. 일본 마이너스 0.83, 홍콩 마이너스 2.1. 홍콩 마이너스 2.1이 위협적이다 생각되는 분은 1번. 아니다. 위협적이지 않다 생각되는 분은 2번 눌러보세요. 중요한 흐름입니다. 자, 홍콩이 지금 마이너스 2%예요. 특정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동시간대 열리는 나라가 2% 이상 하락했으니까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 11번. 아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부담스럽지는 않다. 22번. 그런 결정을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제가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죠. 우리나라 주변을 보니까 다른 나라 빠지고 있잖아요. 2% 이상 빠졌어.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하면 안 되죠.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도. 눌러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은 실시간으로 하는 거지. 이론적인 어떤 토대에 의해 실시간으로 움직여주는 마치 배와 같은 거예요. 땅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냥 그 다음 가면 자, 그 다음 가면은 동대구역이고 그 다음 가면은 뭐 구미역이고 그 다음 가면 대전역이고 그 다음 가면 천안역이고 이거 기차역이 아닙니다. 주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돼. 주식은 기차역 가는 게 아니에요. 경우의 수로 비율을 들자면 배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오히려 바다가 더 가까워. 바다. 항구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 맞아. 인천항에서 제주항, 제주항에서 부산항.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 맞지만 길은 배도 길은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착착착착 정해지지가 않아요. 배도 길이 있는데 밀물일 때는 이쪽 길로 가야 되고 썰물일 때는 저쪽 길로 가야 되고 수위가 보름달이기 때문에 물이 꽉 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오히려 백기라고 항구가 바뀌지는 않죠. 목적지는 똑같아. 부산항, 제주항. 목적지가 바뀌지는 않아. 그런데 고속도로라든가 기차하고 다른 건 뭐냐면 수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차는 그냥 그 시간에 그 선로로 가요. 근데 배는 그게 없어요. 바람에 따라, 물결에 따라, 파도의 높이에 따라, 밀물이냐 썰물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가 잘못되면 맨날 갔던 길인데 오늘은 밀물인데 보름달일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보름달이 아니야. 초승달이야. 그럼 물이 빠져있는데 배가 암초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주식은 그거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자, 홍콩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2.18이죠. 주식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2번을 누르는 거고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1번을 누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홍콩이 지금 제가 봤을 때 3%까지 빠져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홍콩은 뭐의 나라입니까? 금융의 나라예요.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은행주들이 5%씩 빠졌죠. 필라델피아 은행 업종 지수가 마이너스 5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종목은 30% 빠졌다는 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30% 폭락. 은행 업종이 5% 빠진 거예요. 업종. 스탠포드 은행 업종 마이너스 4점. 은행 업종에 빠졌던 데서 또 보험주, 은행주들이 대폭락이 나왔죠. 왜? 채권 가격이 수직 폭등하고 채권 수익률이 급락 나오니까 그 금융의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베팅을 했거나 지금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 널뛰기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폭락 나올 때는 손실이 확 줄어들고 다시 급등 나올 때는 수익이 또 손실이 확 늘어나서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마진코. 은행주가 5%씩 움직이는 거 흔한 일 아닙니다. 근데 일부 지방은행들은 지금 20% 30%씩 움직였어요.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마이너스 32%. 단기적인 그걸 못 견디면 이제 파산되는 거죠. 돈 빌려주기로 해서 다행이지. US 뱅코프, 그리고 코메리카, 행팅턴 뱅크시어스. 뭐 대부분 7, 8%예요. 은행 업종 전체가 5% 폭락 나왔잖아요. 필라델피아 은행, 나스닥 보험 3.6, 스탠앤푸어 보험 3.4.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홍콩 증시나 이런 걸 보고 홍콩이 빠지는 건 당연한데 그러려면 미리 어제 미국에서 다 반영된 거기 때문에 홍콩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일본과 한국의 이런 제조업체들 중심으로 계산해보고 이제 우리도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저희는 기관들 사는 것처럼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바이오라든가 지난주에 퍼포먼스들이 일어났던 것들 중심으로 베팅이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한샘의 과외선생 26번째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